설날에 본가 다녀와서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요즘 청년들이 쉽지 않네요. 정신 차리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애니메이터 일하면서 큰 콘텐츠 크리에이터 사업가를 꿈꾸는 생각이 있는 노청년 닥투브입니다. 청년들의 아픈 마음과 눈물을 대신 닦아주고 있는데요. 새싹 바른 청년들보다는 제가 좀 늙었기에 아재라고 하기에는 제가 전심 허락도 못하고 노청년이라는 혼자 지어낸 말을 썼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 설에 벌써 이게 설이 한 이틀, 3일 정도 지났는데, 본가에 다녀오고 부모님을 뵈면서 좀 느끼는 바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저희 80년대생들, 30 전후의 저희 같은 사람들의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존재였나요? 저희 아버지는 늘 6시에서 6시 반, 출근 9시에 퇴근하시는 현대자동차 연구원이셨어요. 그것을 한 25년 동안 보니까 저는 원래 퇴근 시간이 한 9시인 줄 알았어요. 원래. 밤 9시인 줄 알았어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성인이 되기 전 아버지와 대화 90%가 거의 말다툼이었고, 제가 속을 너무 많이 삭혔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공부 안 하지, 그리고 그림 그리지, 성적 안 나오고, 게임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플레이스테이션 2 산 정신 나간 고딩이었어요. 공부하고는 담을 쌓은 아이였던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나마 이제 미술학원 다닐 여력은 돼서 이후에 미술학원 다니면서 미대 진학하긴 했는데 그 사이에 정말 새겨진 상처가 많죠. 어머니는 가정주부 계시다가 일을 너무나도 하고 싶으신 나머지 이제 빨간 펜에서 영업일 좀 하시다가 결국 책만 많이 좀 사시고 지금 작은 가게에서 렌즈 팔고 계시는데요. 이 당시 어머니들이야말로 저희 어머니들이야말로 지금과는 다르게 유리천장 존재했던 시대로 결혼 강요받는 시기, 아이 출산 강요받는 시기, 시집살이 했던 시기, 강요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던 시기. 지금은 결혼도 아이 출산도 강요받지 않죠. 결혼 잘생기면서 능력 있는 남자가 없으니까 주변에 죄다 못난이 남자들만 있으니까 할 사람 없어서 안 하면 그만이고 아이는 내 커리어 내 인생을 위해서 충분히 안 낳아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사회니까 안 낳아도 문제 없고 결혼 자체도 힘든데 아이까지 낳는 건 오히려 욕심인 되어버린 사회이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 시절은 지금과는 좀 달랐어요. 정보 사회론적인 개념으로 더블피크, 즉 출산하면서 일을 쉬게 되고 그렇게 커리어 끊기고 아이 초등학교 때까지 자라면 겨우 이런저런 일할 수 있는 소위 자식을 위해 희생하던 진정한 어머니 시대였던 거죠. 할 거 다 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이야기 안 하고 불리한 것만 쏙쏙 이야기하는 요즘 일부, 아주 일부의 젊은 여성분들과는 질적으로 근본이 다른 시대였던 거죠. 아이를 안 낳으면서 마치 미래의 일이 현재 자신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과 공포, 그 하나만으로 불평등함을 주장하기에는 그리고 실제로 출산했다고 해도 보장제도가 생각보다 요즘엔 많이 있는 이를테면 여성가족부, 경력단절 여성지원센터 등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여러 가지 혜택 받아볼 수 있는 평등한 요즘 시대랑은 좀 다르죠.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을 위해 희생을 했던 시대. 뭐 어쨌건 꽤 유복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그 힘들다던 IMF 여파도 없었었고 제가 아재 돼서 분당에 올라와서 공부했던 지난 4년까지 그러다 아버지께서 이제 명예퇴직 하시고 급격하게 집이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하는 시간이 좀 길어졌거든요. 사이버 사령부 1점 차이로 떨어지고 그 아쉬운 마음에 이것저것 시험 보다가 3년 동안 낙방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정말 공부 꼴통인 것 같네요. 제가 스카이캐슬에 출연했다면 아마 정신병에 걸려서 빨리 죽었을 거예요. 부모님께서 저 때문에 속썩은 사실만 생각하면 정말 이제 나가 없어져야 할 정도, 그렇게 없어져야 할 정도로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래도 성실하고 그림에 재능이 있어가지고 잘 풀면 풀려질 것 같은 그런 기억 없는 희망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역시 저희 예술하는 인간들은 공부하는 우등생들, 운동 잘하는 체육맨들 꼭 그들 사이에서 어중간하게 끼어가지고 크게 존재감도 없고 학교에선 두각도 나타내지 못하고 애매한 부류 중 하나의 인재라고 생각을 해요. 대박 아니면 쪽박인 중간이 없는 인생. 이건 물론 농담이에요. 중간도 분명히 있어요. 요즘에는. 결국 대기업 영업직 다니다가 또 힘들어서 그만두고 제가 자리를 계속 못 잡는 거예요. 우울증까지 걸렸었어요.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는지 모르겠는데 우울증에 걸리면 그냥 가만히 있는 대로 눈물이 나요. 일도 힘들고 희망도 안 느껴지고 자살충동 끊임없이 일어나요. 희망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노답 상태에다가 뇌에 장착하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 쿠쿠다스 멘탈 시스템이 하나하나 계속적으로 부서져요. 실시간으로. 멘탈 유지 시스템 10개를 만들면 쿠쿠다스 10개를 만들면 우울증 괴물이 100개를 다 먹어치워버려요.
10개밖에 없는데 100개를 먹어치워. 그러면은 그 부족한 그 눈물 흘리면서 멘탈 유지 위해서 쿠쿠다스 100개를 또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멘탈 파산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자기에게 도저히 안 맞는 일은 빨리 그만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경험상에서. 제가 자리를 못 잡으면 못 잡을수록 집이 너무 힘들어지더라고. 공부도 고만고만, 재능도 고만고만한 저는 그렇게 너무나도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열망과 그동안 공부했던 것에 대해 안타깝, 아깝다는 생각하면서 계속 내몰리다가 느끼는 바가 있어가지고 결국 공부 정리하고 제 원래 학과의 애니메이션이라는 특기를 살려서 지금 어느덧 애니메이터가 되었어요. 비록 30살 넘어서 커리어도 없고 월급도 많이 주지도 않고 늘 퇴근 시간이 최소 8시, 7시, 8시, 9시, 10시 그리고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될 때도 있는데 이제는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서로 보태가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워요. 제가 자리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동안 어느덧 아버지 어머니는 그 강한 에너지로 어린 저를 혼내키셨던 강하게 키우셨던 호랑이 같던 그 힘이 어느덧 조용조용하고 인정 넘치는 60대로 접어드는 노 부모님이 되어버리셨어요. 공부 못하는 저에게 호되게 꾸짖고 매를 드시기도 하셨던 아버지도 이제는 말수도 적어지시고 인자해지시고 늘 웃음이 넘치셨던 어머니도 어느새 힘든 인생 여정에서 깊게 쓰리쓴 웃음을 애써 지어 보이시는 거를 많이 보는데 마음 아프더라고요. 겨우 자리 잡은 저를 다독여 주시는데 이제는 그 호랑이 같던 아버지 그리고 등짝 스매싱을 빠박하고 때리시던 어머니 많이 그립습니다. 공부도 잘 못하는 열등감이 혼내면 성질 부리고 반항만 하고 부모님 뜻대로 되지 못한 아들로서 막심한 참회와 장남으로서 가족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느껴지고요.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속썩이고 말도 안 듣고 원하신 반영대로 못 커서 죄송합니다. 저 군인 되시기를 공무원 되시기를 빌며 그렇게 바라셨는데도 현실은 1점 차에 떨어진 어, 안타까운 존재가 있을 뿐이네요. 대학교 다닐 때 다른 사람의 어떤 대학교인 자랑도 잘 못하시고 그나마 장교 나와서 체면 세워드리고 나와서는 또 불합격만 하면서 또다시 걱정 끼쳐드리고 하지만 이제는 저 애니메이터 되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 애니메이터라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아버지 모습 보면서 참 마음 아팠어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열심히 돈 버실 때 비디오 게임이나 사고 앉아있던 저를 용서하십시오. 제 인생에 이제 다시는 비디오 게임 정품 구매는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열심히 돈 버실 때 피규어나 사고 앉아있던 저를 용서하세요. 1억 모으기 전까지는 제 인생에 절대 미소녀 피규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소녀 여자친구를 사귀어도 무분별한 소비는 없을 겁니다. 아무리 이쁘고 사랑스럽더라도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마음 얻어보겠다고 이것저것 사주면 재산 축내지 않겠습니다. 이쁜 게 뭐라고. 함께 건설적으로 모아나갈 수 있는 경제적 역량 확립해서 소비를 위한 삶이 아닌 저축을 위한 삶을 살게요. 그리고 이쁜 여자들도 사치 안 하고 아껴가면서 돈 모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좋은 사람 만나서 돈의 신비한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살게요. 마음이 무겁고 한탄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신 차리고 자리 잡아가고 있으니까요. 꼭 제 분야에 성공해서 유튜브에서 성공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전 세계 사람들 한 10,000명 정도는 봐주겠죠. 걱정 없이 모으면서 살고 더럽게 비리 저지르는 삶 살지 않고 정직하게 진정으로 청년들을 위하는 삶, 대한민국 위하는 삶 어떤 것인지 고민하면서 요즘 힘들어 죽을 것 같이 힘든 저 같은 청년들에게 기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공하면서 어, 그렇게 효도할게요. 저 미술학원 다닐 수 있게 저 미대 입학해서 그림 숙련 시킬 수 있게 해주셔서 잘하지도 못하는 공부 뒷바라지 해주셔서 겨우겨우 좋아하는 분야 취직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응원해주셔서 늘 저하는 거 믿어주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주셔서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윤세아처럼 이해심이 있게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 황치현 교수처럼 인자하지만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면서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 부모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닥투비였습니다.